네, 반갑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려보다는 좀 잘 버틴다. 네, 괜찮네. 이런 느낌들 좀 받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CPI 지표가 9%가 넘게 나타나면서 상당한 충격을 좀 줬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좀 가졌었는데, 네, 괜찮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장중에 뭐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합 수준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를 확장시켰다가 지금 다 줄여가지고요. 매수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매수다, 매도다 이렇게 확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매도를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장 전체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주하고 2차전지는 또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좀 생겼던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개별주들은 대형주들이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개별주로 자금이 쏠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황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오늘 양봉입니다. 괜찮아요. 네, 오늘 분봉 상황 살펴보시면 여기까지 2307포인트까지 밀렸었죠. 마이너스 0.86.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싶기도 했었는데 쭉 올라갑니다.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점 구간이 2315포인트에서 잡혀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전일 지지점 구간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라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플러스가 더 잘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훅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0.7%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려놓고 지금 764포인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지지라인대를 다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양봉의 흐름이고요. 분위기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좀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시장이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뭐 상승 흐름 이어가던 것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이 조금 반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다지 충격적인 모습들은 많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을 따지고 보면은 계속해서 저점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단 1%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면 나쁘지 않겠죠. 오늘 계좌 상황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 0.5 또는 0.2, 0.3 이게 약간의 플러스가 나오는 부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좌의 어떤 전체적인 총 합계가 일단 오늘도 플러스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오늘도 선방했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350에서 2300포인트 여기 가둬놓고 진행한다. 그러면 2325포인트를 전으로 움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해드렸었는데 그런 모양새로 딱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대로 마감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만기이기 때문에 마감의 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수급 볼게요. 자, 외국인들 지금 31억으로 순 매수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순 매수 다시 순 매도 전환됐다가 다시 줄여가지고 순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오후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확정을 짓기는 좀 어렵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매수로 훅 들어갔었는데 이게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자, 오늘 시장의 가장 주력한 하락의 원인은 금융투자의 매도입니다. 금융투자애들은 아직 수익이 안 나왔을 건데 말이죠. 저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매도가 본격적으로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2천억 넘게 오늘 팔아치우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먹은 게 없는데 왜 팔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얘들이 그동안 생각했었던 부분들 또 매집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단기적 수익이 났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 조금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요. 연기금이 오늘 900억 순매수입니다. 이제는 안 돼. 저점이야. 이런 인식을 가졌을 수도 있겠고요. 은근하게 압박을 좀 받았을 수 있겠죠. 주가 더 떨어지면 다 죽는다. 이런 느낌들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무튼 연기금들이 오후에 또 배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900억 순매수 또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들이 매수하면 우리가 원래는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랬었는데요. 얼마나 개같은 짓거리 했으면은 아이고 연기금이 오늘 사네. 저 새끼들 또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참 이거는 뭐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특수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그냥 보합입니다. 뭐 특별한 부분 없었는데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까지 살짝 움직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늘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동차 부품, 네, 현대모비스 이런 쪽 오늘 반등하는 모습들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위아는 보합 수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화신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합 수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도 역시도 보합 수준인데 부담을 느낄 만한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렇게 네 뭐 걱정스럽고 막 그냥 큰일 났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지 않나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카카오뱅크가 어제 좀 올라갔던 거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개인들 위주의 종목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크래프톤은 오늘 좀 올라간 것은 좀 특수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저항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우리 사주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어떻게든 좀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카카오페이도 오늘은 보합권, 대체적으로 보합권입니다. 근데 카카오페이는 지금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한번 탕 튀어줄 수 있는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얘네들이 지금 공모가 팔아먹으려면 지금 8월 말에 또 보유해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공모 가격이 9만원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 판다는 얘기죠. 손해보고 어떻게 팔겠습니까? 주가를 9만원대까지는 또 올려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카카오페이는 지금 단기적 골든크로스 나온 시점에서 단기 반등 9만원대까지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얘네들은 이제 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반등을 치고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카카오페이를 안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단기 반등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단기적 대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대응 포인트를 이제 좀 느긋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이런 매매들은 어울리지 않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 아까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죠? 6%까지 올랐었는데 쭉 빠집니다.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요. 추세가 지금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2차전지 소재 같은 부분들은 지금 현대차가 국내 전기차 공장 뭐 짓는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네, 관심들을 좀 많이 끌었었던 모습인데 소재 관련한 부분들은 당연히 뭐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자동차 부품주 쪽 이렇게 연결되면 당연히 수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평가라는 부분 이죠. 지금 추세는 일단 하향으로 꺾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호재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즉 올라가는 신용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부분들이 추세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단 저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어제 조금 많이 올랐던 CJ ENM이 오늘 살짝 반납하는 모습인데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다 판단하실 수 있겠죠. 게임주들도 모처럼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이라서 뭐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점권에서의 기술적 반등 대체적으로 다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주도 마찬가지네요. 단기적 골든크로스 나오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형주들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히 나쁠 거 없는데요 라는 생각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오르네요 라는 뭐 그런 형태 뭐 그런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종목들 움직임 한번 볼까요? 조강 ILI가 일찌감치 상한가, 점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무상증자 뭐 거의 투자한 것 때문에 얘기 많았었는데 와 지금 점 상한가?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나? 네 2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가버리네요. 요것도 이제 무슨 수로 또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켜가지고 죽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물량 터질 때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리콘투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점상한가네요. 시총이 지금 500억대, 아까 조광이는 400억대입니다. 이만큼 올라서 400억대예요. 1,500원이었다면 얼마였을까? 시총이 200억, 300억 밖에 안 됐을 거란 얘기죠. 아,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드리지 않고 하시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종목들 보면 시총이 600억, 뭐 그렇습니다. 700억, 800억, 뭐 600억, 네 올라서요. 올라가서 그 정도 나온 겁니다. 248억, 네. 아, 3천억짜리가 두 개 껴있네요, 지금. 그 다음에 1,000억원대, 올라서 1,000억원대고요. 네. 진원생명과학은 이거 아무래도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네, 그, 코로나 관련한 부분 때문에. 얘는 항상 잘 끼어드니까요. 50. 684억인데, 요 놈도 조금 보면 이제 당위적 반등, 이렇게 나오는 모습. 에코프로,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뭔가 자기들의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상승들이 나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반등 같은 경우는 팔아먹기 위한 반등일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 반등에서 일단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반등에서는 물량이 빵 터졌다가 위에서 끌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마이너스 바뀌거나 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다면 홀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50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이게 20% 넘게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거래량도 터지고 첫 번째 반등이죠.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윗꼬리가 아무리 길게 달려도 일단 플러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플러스가 나오는 첫 번째 상황이라면 뭔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들어와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를 끌고 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치고 올라가야지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조강이처럼 이렇게 쭝쭝 치고 올라가가지고 포지션이 변화가 돼야지 그럴 때 매도하실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 반등에서는 일단은 그냥 꼭 참고 기다려주는 게 유리하다. 자,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은 오늘 공구머니 하한가입니다. 점하예요, 점하한가.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게 뭐 끝도 없이 올라갔다가 변동성 딱 터지면 거기가 바로 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와 싸다 해가지고 막 사시는데요. 보통 이럴 때 보면은 뭐가 나와요? 뭐 턱도 없는 그런 목표 주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백광산업이 오늘 하한가 기록 하향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ETF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 종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상승 종목도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개별주들만 움직이는 모습이고 대형주들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볼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는 LNF 매수 조금 들어가는데 매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뭐 이런 쪽이죠. 이쪽에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 화장품 쪽도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가더라고요. 네, 화장품 쪽 오늘 반등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뭐 이런 것들 매수가 좀 있네요. 카카오뱅크, 현대모비스, 위메이드. 근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겠고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먹고 있습니다. 네, 이거 팔아먹고 있고요. 네이버, 삼성전기, KB금융, 현대차 등등등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꾸준하게 잘 팔아먹고 있는 모습이 이제 기관의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 쪽 움직임을 좀 보면은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매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네, 삼성전자 순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어디가 있을까요? 하이닉스는 매도로 조금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제 지켜보면 되겠는 거고요. SDI, 그 다음에 LG화학 이렇게 배터리 쪽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같이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KB금융 매수, 뭐 크래프톤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 네이버, HMM 이런 등등 종목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일단 매도 규모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따지고 보면은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쪽에서의 매수는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겠죠. 기관들이 팔아먹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연기금들은 같이 붙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금융투자가 팔아먹는 것은 단기적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도 이 즈음에서 이제 매도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녹화하는 동안에 이제 이 지수가 또 마이너스 전환되긴 했는데요. 계속 이럴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을 할 거고요. 오늘은 마감 전까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요. 아침 매매는 조금 지양하시고요. 마감 무렵 15시 넘어서서 그때서야 이제 관점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투자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중에 그냥 놓으시고요. 네, 장 마감에 가까웠을 때 한 번씩 대응 포인트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장중 시황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마감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